무조건 이렇게만 하시면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공부하고 단어를 외울 때에 좀 스트레스도 좀 덜 할 거고요. 오히려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단어를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연 선생님과 헬렌 원장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헬렌 영어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단어장이 있죠. 네, 맞아요. 단어장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놓은 게 있었고, 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워크지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렇죠. 이게 단어가 솔직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중요할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보통은 언어는 단어가 80%만큼 중요하다고 많이 표현하시고, 특히 이제 수능 쪽 하시는 내신 선생님들조차도 단어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80%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단어를 유추하는 힘은 분명히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뭐 시험이나 아니면 우리도 해외에 있을 때 모든 단어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유추하는 힘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많은 단어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인지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독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리딩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서 많은 단어를 알면은 도움은 확실히 유리한 점은 좀 되죠. 사실 조연 선생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미팅할 때 단어장 들고 나왔을 때 다들 선생님들 반응 기억나시죠? 약간 이거를 한국에서 하신다고요, 대표님? 어라? 약간 이런 감이 있었죠. 약간 이거를 지금 한국에서 이걸 하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쉽지 않은 도전이죠,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게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조연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좀 버벅였거든요. 힘들어했죠. 막 처음 해보는 거고 맞아요. 약간 처음 했을 때랑 다르게 아이들이 응용하는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워크지도 처음에 막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잘해서 맞아요. 제가 레벨 3도 하나 더 만들어놨잖아요. 맞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놨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단어 하는 게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단어 시험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과연 잘 따라올까? 그리고 이제 이거 쉽지 않은데?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근데 왜 헬렌 영어 도서관, 그러니까 헬렌 잉글리시에서 사용하는 단어장을 왜 자체 개발을 했고 왜 좀 특별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요. 레벨을 확 뛰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favorite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stump, 쿵쾅쿵쾅 거리다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레벨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레벨이니까. 근데 한국은 favorite은 배우는데 stump를 안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진짜 수능이나 이런 내신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영어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출제자 입장에서는 favorite을 알면 당연히 스탬프도 같은 동급의 이제 레벨의 단어니까 당연히 알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스탬프를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발췌해서 냈을 때는 당연히 원어민 기준이기 때문에 원어민 기준이 이 단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단어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레벨을 급 올려서 막 가요. 근데 넓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고 빠르게 올라가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favorite은 아는데 스탬프는 모르는 거. 왜냐면 단어력이 넓지가 않으니까요.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분명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헬렌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영어권 국가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뭐 쭉쭉쭉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랑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 그리고 영어를 내가 마스터했다라는 기준에서 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 개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조합해서 놓은 게 이제 헬렌 영어 도서관의 이제 보캐블러리 단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영어 단어는 딱 중요한 생활에 필요한
이 단어들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다 뽑아서 넣어놓은 게 저희 이제 자체 개발한 단어장이죠. 일단은 효율적인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 3가지. 3가지. 다 봐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들어봐라. 그래서 얘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고 있어라. 많이 들어봐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중학교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헬렌, SOAP가 뭐예요? 무슨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SOAP, soap. 첫 번째는 소리를 잘 못 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보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스가 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많이 들어봐라. 그래서 최대한 단어를 많이 들어봐야 이게 이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귀가 트이기도 하고 더 외울 때 훨씬 더 빠르게 외울 수가 있어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낼 수가 있으면. 두 번째 봐라는 뭐냐? 많이 봐라. 많이 봐라, 그 단어를. 단어를 많이 봐라예요. 눈에 익지 않아요. 근데 뭐가 됐든 영어든 뭐든 익숙한 게 제일 좋고 편한 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 영어도 많이 보면 눈에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억지로 먼저 막 외우게 하기보다는 많이 보고 그 다음 단어가 들어가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가 왜 중요하냐? 일단은 많이 보잖아요. 텍스트가 눈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의 조합이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중학교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의 약간 좀 문제점이 뭐였냐면 단어를 많이 안 외워보낸 거예요. 얘는 아직 그 영어 노출이 절대적인 시간을 채우지 못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얘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 패턴을 이해를 잘 못해요. 단어 패턴. 그러니까 파닉스 패턴. 보시면 조에 T라고 할 때 TEA가 익숙해요? TAE가 익숙해요? TEA요. 그렇죠? 우리는 많이 봤으니까 당연히 영어는 TAE가 아니고 TEA가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의 친구들, 영어에 노출이 잘 안 된 친구들은 얘네는 EA의 패턴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단어 시험을 보면 그 패턴을 엉망으로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몇 명 있어요. 그게 많이 안 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머니 이 친구 그 도서관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단어 외울 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얼마 안 돼서 다 그 AE 이렇게 썼던 거를 DA로 패턴을 바꿔서 다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서책을 보면서 이제는 이게 노출이 보면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시험을 보고 단어 시험을 암기를 할 때도 그 패턴이 당연하게 익숙하게 머리에 인식이 되니까 단어 시험을 볼 때도 이상한 패턴을 쓰는 게 아니고 영어 패턴을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소리를 직접 내봐라. 듣고 보고 직접 내뱉어라. 네, 직접 내봐라예요. 그래서 이거에 직접 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뭐 쉐도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내가 내 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돼요. 소리 단어 외울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뱉어 보는데 내뱉어 보는 동시에 이 소리가 다시 내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많이 내보면서 단어를 많이 외쳐보면 그러면은 단어를 외울 때 한 번 더 이게 좀 더 머릿속에 인식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3가지 발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단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외울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단어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어떻게 만드는 게 단어장의 효과가 좋을까를 5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만 하시면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공부하고 단어를 외울 때에 좀 스트레스도 좀 덜 할 거고요. 오히려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단어를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단어를 음미하듯이 깊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아이들이, 특히 한국 아이들이 단어장, 일반적인 한국 단어장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say, 말하다, speak, 말하다, tell, 말하다. 그러면 얘네가 눈으로만 보는 글자는 다 말하다예요. 근데 한 번도 얘네는 깊게 이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어머님들이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단어가 언제 쓰이고 어떻게 하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어머니가 도와주시면서 네. 이해시킬 필요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테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다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말해주다로 가르쳐요. 말하다랑 말해주다랑 어머니 되게 달라요. 다르죠. 쓰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얘들아 태양 말하다 아니야? 말해주다야? 헬렌이 조앤쌤한테 비밀을 말하다야? 말해주다야? 라고 얘기하면 보통 애들이 말해주다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 쓰이는 거야 라고 그거를 한 번 더 좀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게끔의 시간을 좀 주고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단어를 찾아보거나 단어 학습을 할 때 심도 깊게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을 한 번만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단어장 만드는 좀 파트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테고리를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헬렌 영어 도서관에서도 선생님도 맞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동그라미 치게끔 돼 있어요. 이게 noun인지 verb인지. 네, verb인지, adjective인지, adverb인지를 동그라미 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너 지금 다 verb 외우고 있어? 이렇게 시켜요. 그 다음에 문장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문장 만드는 자리에 동사만 계속 바뀌는 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 패턴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단어장을 만들어 놓으시는 걸 훨씬 효과적이에요. 명사, 네, 동사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희 단어장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동사 그렇죠. 하고 명사 하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짜임새에 아이들이 여기는 명사 자리구나. 여기만 계속 바꿔주면 되는구나. 똑같은 문장을 만들더라도 동사만 바뀌면 되는구나. 예를 들면 why did you go? 이거를 why did you eat? 이 자리만 계속 바뀐다라는 건 패턴화 시켜주고 싶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문장을 만드는 게 결국 응용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영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어 외우고 한국어 외우고 뜻만 외우고 끝. 이거는 시험용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더 많이 외우고 더 빨리 외워서 더 많이 리딩 시험 보면 되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쨌든 영어는 언어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것까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혹시 어떤 어머니들께서 어떤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스피킹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 단어장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필수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문장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보는 란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희는 아시다시피 질문형도 만들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그 질문형 만드는 부분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네. 근데 제가 그 질문형을 넣어놓은 이유도 있어요. 보통 한국 애들은 I go to school 이거 너무 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do you go to school? 하고 질문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한국 애들은 수동적인 학습만 계속 배워본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학원에 가면 질문 누가 해요? 선생님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원어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질문해보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질문형을 잘 못 만들어요. 보통 한국 친구들은 수동적인 학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답만 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해본 적이 없고 질문형을 만들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단어장에도 질문형을 추가해서 이 질문형 단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의어, 반의어를 찾아보게끔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헬렌 영어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부분이 유의어, 반의어도 있고요. 시험 볼 때도 유의어, 반의어 같이 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어머님들이 하실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의어, 반의어까지는 안 해도 돼요. 저희는 하는 이유는 라이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팅을 해외 기준의 에세이를 시키고 싶어서 유의어, 반의어를 외우게끔 하는 거지 집에서 하실 때는 유의어, 반의어를 외우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네, 왜냐면 유의어, 반의어를 찾으면서 아이들이 어떤 감각을 익히냐면 그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이거일 것 같아라는 유추를 할 수 있게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힘을 길러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울 필요는 없더라도 한 번이라도 찾아보면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그 유의어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익숙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연습을 안 하면 유의어, 반의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아시다시피 처음엔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게 점점 늘어요. 애들이 얘 딱 봤을 때 이게 유의어다, 이게 반의어다 이런 거 얘네가 끄집어내거든요. 어느 순간 연습을 계속 시키면.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걸 봤을 때 어떤 게 유의어인지 반의어인지 인식이 되니까 시험 볼 때도 좀 확실히 강점은 있고 또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도 그 느낌을 아니까 그렇게 힘들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유의어 반의어까지는 암기하지 않더라도 한 번은 찾아서 엄마랑 같이 여기서 어떤 게 제일 강한 유의어인 것 같아? 어떤 게 반의어인 것 같아? 이거의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건 분명히 나중에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 실제로 이 5가지 방법은 저희 헬렌 영어 도서관에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매 시간, 매 네, 클래스마다 이제 10분에서 15분 동안 이제 시험을 하고 숙제로 내주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한 번쯤은 꼭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 단어장 만드는 방법 이해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